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안내드린 것처럼 오늘 점심때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한 3시 반쯤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시쯤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출하기 전에 종목을 대충 이렇게 맞춰놓고 갔는데요. 갔다 와서 보니까 뭐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하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잔고가 오늘도 또 마이너스인데요. 1487만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2만원입니다. 그 지금 조금씩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부담되는 손실까지는 아니고요. 그 조금씩 지금 잘 안 맞습니다. 핀트가. 오늘도 아침에 어제 제가 매수했는 종목 중에 그 잘못 건드려 놓은 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 이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이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조금 답답할 수는 있는데요. 저도 답답합니다. 이거 지금 아예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이건 보이는데 조금씩 안 맞아 들어가니까 계속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격으로 예를 들자면 표적을 보고 딱 샀는데 이게 지금 옆으로 계속 날아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조준 그걸 이제 그 0.4격 할 때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정하죠. 조정해 갖고 중앙으로만 딱 맞추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백발백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를 조정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업으로 집중한 지가 3주째죠. 지금이 오늘이 19일이니까요. 20일 되면 딱 3주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큰 성과 없이 아직까지 좀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그렇고 내일까지 이제 매매할 때 그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매매 끝나고 나면 토일 원래 휴일이고요. 그 다음 월화까지 설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휴장이라는 걸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아직까지 뭐 내일 하루 남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을 건데 내일 되면 화요일까지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5,700억이고 선물도 5,300억 매수를 했고요. 근데 기관이 지금 거래소 코스닥 매도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460억 정도고 거래소 3천억 정도에서 기관이 계속 갖다 내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이 많이 안 좋으면 저렇게 막 팔고 이러면 불안해가지고 던지고 현금화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악재가 지금 뭐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거 진짜 심각한 악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미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생각 외로 많이 빠져버렸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제가 기록을 못 해놨네요. 잠깐만요. 해외증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0.64 그렇게 안 빠졌죠. 마이너스 0.64입니다. 해서 독일 증시는 마이너스 0.03이니까 그냥 그대로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나스닥하고 다우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게 차트상으로 보시면 장 시작하고 나서 나스닥이 한 1% 정도 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1% 정도 올라갔다가
뒤로 가면서 쭉 흘러내려가지고 마이너스 1.24% 하락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왜 빠졌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간밤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높지 않다.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낮게 나왔는데다가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긴축 우려감 부분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물가가 낮으니까요. 오히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다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쪽으로 걱정을 살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긴축 우려감에 대한 완화 이렇게 해서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정도 떠서 장 초반에 시작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뒤로 가면서 소매 판매가 좀 많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일단 그 자체로만 보면 소비를 별로 많이 줄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어든다, 경기 침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걸 또 이제 해석할 때 경기 침체 우려감 요렇게 또 해석을 해버린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매 판매 감소됐다 이러면 경기 침체 우려감 이렇게 해놓고 경기 침체니까 연준에서 긴축을 완화하겠다 해서 호재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빠지니까요. 하락하니까 소매 판매가 감소돼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겨서 빠졌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장난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 이제 연준 위원 중에 두 사람이 매파적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대충 말한 거 보니까 원래 얼마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가가 많이 높지 않으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그렇게 안 올려도 될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매파적 성향을 가진 위원 두 사람이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늦추면 안 된다,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이제 연준 의장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마이크 잡고 한마디씩 한 것 같아요. 목에 힘주고 지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던져버린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매파적 의원들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가 몰락하더라도 물가는 잡아야 된다. 금리만 막 올려야 된다. 미국은 건재하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싸가지 없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지수가 빠졌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얘들이 미국이 자기들 괜찮다고 계속 올리겠다는데 왜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물가가 잡히고 그 다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기는데도 그래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만 잘 잡혀준다면 연준에서 금리를 그렇게 계속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는 요 부분이 소매 판매가 감소해가지고 경기 침체되는 부분, 요건 낙제로 표현하기는 좀 한데 일단 경기 침체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래 해석해버린 거고, 그 다음 연준 위원 매파 발언 요거 해갖고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 낮게 나오는 바람에 물가가 낮춰진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뒤에 가서 이제 소비가 줄고 매파적 발언하니까 이제 쭉 밀려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봉을 보면 나스닥은 나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와가지고 연준 위원이 무슨 말했어요 내려갔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봤을 때 쉬지 않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쉬고 싶은데 팔고 싶은데 주식을 팔고 싶은데 뭐가 있나 싶어 찾다 보니까 이제 연준 위원이 한마디 했는 말 딱 듣고 봐라 연준에서 긴축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핑계 삼아 던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이 하락은 상승하는 흐름이 꺾여서 내려왔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면 다시 되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밤의 미증시 하락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건전한 조정이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루 이틀 조정받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겁니다. 진짜 꺾인다면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이 앞쪽에 있는 이 고점 부분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다가 여기서 꺾이면 이제 쭉 빠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갈 힘이 남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지금 지 맘대로 막 가는 정시라서 일단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지금 코스닥 보시면 미증시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들어올려서 끝났죠. 그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0.5% 다시 들어올렸죠. 안 빠지고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미증시가 빠졌지만 그 빠졌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악재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이제까지 다 나온 얘기들이죠. 연준이 의원 매파적 성향의 연준이 의원은 매파적 발언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금리 올려야 된다고 말하겠죠. 그리고 소매 판매 감소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의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호재로도 바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나온 이 뉴스로 봤을 때는 지수가 하락하는 거는 좀 오바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그 거래소를 대금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해버리니까 빠졌던 게 다시 되돌아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잘 넘긴 것 같고요. 이제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이 그 연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이제 좀 현금화 시키고 싶은 욕망이 강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한 번 더 빠져버리면 내일 우리 증시에 충격을 줄 위험성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미증시가 빠져가지고 내일장에 국내 증시가 하락해버리게 됐을 경우에 이제 손절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가지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놓고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미증시 끝나고 나서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그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불도 돈도 못 벌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 오늘 장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제이시언 시스템 이거 괜히 100만원 잡았다가 이 드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 투자 유의지정 풀리는 날이라고 그 잡았다가 이게 한방 된통 얻어맞았습니다. 지금 얼마 빠져버냐 하면 제이시언 시스템이 한 8% 빠져버렸죠. 제가 한 6% 정도 6점 몇 프로 한 7% 선에서 손절했습니다. 그러니까 6점 몇 프로 아침에 빠졌을 때니까 여기서 한 6만 몇천원 손실 났고요. 그 다음 노브스타는 시간에 거래해서 하락할 때 잡아갖고 다시 그 가격이 팔았기 때문에 50만원치 그냥 잡았었는데요. 이건 뭐 거의 본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남은 거는 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종목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5종목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가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게 제가 밖에 나가서 잠시 폰으로 잔고를 봤을 때 플러스 7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싶었는데 보니까 이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 급등해갖고 강하게 올라가고 뉴스가 뭐 나온지는 못 봤습니다. 제가 클로레이도 그렇고 다 지금 꼬리 달았죠. 이렇게 지금 화장품 관련주 쪽이 그래서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에 청담글로벌이 이게 이제 새로운 대장인 것 같습니다. 앞쪽에 저항대 뚫고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이시언 시스템 손절하면서 손실 났던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또 실수했던 게 뭐냐면 위에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도하엔지니어링하고 데모하고 현대해보다임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한미글로벌하고 유시는 네옴시티나 뭐 두바이 중동 쪽에 건설 쪽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그 화장품은 오늘 나름 괜찮았는데 요 종목이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도하 엔지니어링이 어제 그 제가 방송할 때 공급 계약했는데 내용은 보여줄 수 없단가 뭔가 이렇게 표현 나왔었죠. 그 바람에 오늘 또 당했죠 이게. 도하 엔지니어링이 5% 이상 규모의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명, 계약 상대, 계약 금액 등은 사업주의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서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시 유보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못 가르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계약을 했는데 아마도 이건 제 추측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5% 이상의 어떤 공사를 따면은 수주를 하면 이걸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왔던 자체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되는 금액의 공사를 땄다 이런 얘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하는 게 이제 뭐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도 이거 살짝 5월달까지 안 가르쳐 주니까요. 뭔 계약을 했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 한 3점 몇 프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이걸 제가
여기서 잡았다는 겁니다. 8천, 와, 이거 8,840원에 잡았지 싶어요. 오늘 최고점에서 잡았네요, 보니까. 여기서 잡았습니다. 쭉 올라가길래 8,840원에 잡았는데, 이게 역시나 오늘 또 그 호재성으로 시간에서 상승하면 갭으로 뜨면 누르는 이 방식에 당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뉴스가 악재가 아닌데, 공격격 체결했으니까 악재는 아니죠. 악재는 아닌데, 어떤 재료가 떠가지고 시간에서 뜨면 누군가 열심히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죠. 그 어제 시간에서 강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것도 이게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강한 종목은 음봉으로 밀리면 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캠시스 이 종목 무슨 복권 사업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간이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이것도 보시면 아침에 보시면 꼭 상한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죠. 갭으로 띄워놓고 이걸 끝까지 눌러가지고 밑에까지 다 잡아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성 파워텍이어도 마찬가지죠. 갭으로 뜨면 무조건 이렇게 눌러버리는 이 그림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지만 시간에 걸려서 상승한 종목은 거의 대부분 다 분봉으로 보면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갭으로 뛰어갖고 아침에 막 끌어놓고, 그러니까 손님 끌죠. 저녁에 문자 막 보내가지고 보성 파워텍 아니면 캠시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건 뭐 상한가 3방짜리 이러면서 막 꼬시죠. 스팸 막 보내가지고. 그래 꼬셔가지고 아침에 이걸 확 땡겨 올리면 야 진짜인갑다 싶어 사람들 들어오면 이제 이걸 털어버리는 겁니다. 털어가 계속 팔면 여기 샀던 사람들은 안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미수몰빵으로 그냥 때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끌고 가면 이제 이쯤 되면 이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럼 이제 이거 뭐 잘못됐나 싶어 갖고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빠지면 여기서 이제 다시 잡아먹겠죠. 여기서 팔아먹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사겠죠. 진짜 재료가 좋다면.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고 그 다음날이라 이렇게 매물 소화하고 그다음 땡겨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 또 스팸 과다 종목이라고 지금 뜨죠. 그러니까 솔트룩스가 그러네요. 솔트룩스는 스팸 과다인데도 밀어 올려버리네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런 도화 엔지니어링도 같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종목이 다른 건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을 제가 잡고 있는 이유는 건설 쪽의 종목 중에 그 신용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신용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지금 그 중동 쪽에 한미글로벌 이런 거 보면 신용이 10% 정도 되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히림은 12%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씩 줄죠. 이제 미수로 막 들어가고 급등할 줄 알고 들어왔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그 신용이 막 올라오니까 지금 눌러버리죠. 눌러버리면 이 다 손절해 갖고 지금 줄줄 얽어지는 겁니다. 이거 미수 쭉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땡겨 올릴 겁니다. 이런 식의 지금 그러니까 이 매매 자체가 대체로 이런 식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짜증나는 흐름이긴 한데요. 좋은 재료 뜨면 거꾸로 눌러버리니까 이게 재료가 나왔을 때 오히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매매가 꼬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그 사설이 길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판단해가지고 맞다 싶으면 그냥 그 매수한 다음에 뭐 때려주게도 못 팔겠다 이런 각오로 그냥 길게 보고 버티든지 아니면 재료 떴을 때 팔아먹고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제가 오늘 100만원을 더 매수했는데요. 지금 도엔지니어링이 원래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1.16%니까 플러스 2만원이 나야 되는데 여우에서 100만원 추가해버리는 바람에 밀려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2만원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또 손실이 좀 발생됐고요. 유신도 올라가길래 50만원 더 추가했는데 이것도 다시 밀어버렸고 여기서도 손실 난 거고 오늘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건드리다가 오히려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좀 잘 못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오늘 밖에 나갔다 오느라고 대응을 못 해가지고 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뭐 좀 아쉬운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진 종목 설명드렸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솔트룩스 같은 이런 종목 시간에 한번 볼까요? 이것도 스팸 과다 그러니까 또 시간에서는 또 누르죠. 이 지금 뭐 하염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AI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나 그 다음 셀바스 AI 이 종목도 또 땡겨 올렸네요. 아침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당겨 올리고 있죠.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빠지고 계속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종목만 계속 하니까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따라가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목 갈리니까 다른 건 또 못 올라가고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 여기서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너희들 먹어라. 계속 올라가고 싶으면 뭐 10만원, 100만원 가더라도 그 너끼리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제 신경 꺼버리고 이제 조정 오면 사더라도 조정 오기 전에는 못 사겠다 이렇게 빼버리고요. 그동안 못 올라가는 종목 중에 잡고 갈 때까지 버티자 이런 식으로 지금 깡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 갖고 있는 이유는 이게 30일쯤 되면은 실내 마스크 해제 부분 나온답니다. 그리고 중국 그 비자 중단된 것도 1월 말까지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월 말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쇼부가 날 것 같고요.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추가로 확진자 막 급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그대로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거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항공주 쪽이나 여행 쪽 이런 쪽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여행이나 항공 이쪽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 대한항공만 별로 못 올랐네요. 이거는 저가형 항공 쪽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네요. 오르고 있는 상태죠. 근데 저는 일단 그 화장품 쪽에 지금 현재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부터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 연휴 끝나고 나서까지 이달 말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50만원씩 해서 비중 딱 갖춰놨으니까요. 요건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고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5개. 내일 돼도 안 판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가져가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은 이건 조금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올라가기 조금 벅찬 상태인데요. 제가 굳이 한미글로벌하고 유신 이 종목 계속 지금 붙들고 가고 있는 이유는 네옴시티 쪽하고 두바이 쪽이 뭔가 공사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이게 재료로 해가지고 끌어올렸다가 재료로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타이밍 잡기가 올라갈 때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 쪽 아니고는 우리나라가 현재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쪽에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제2의 중동붐 해갖고 건설 쪽에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도 공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느낌에,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크라이나 쪽은 아마도 제 생각에 2월 달에 뭔가 휴전 협상, 정전 협상인가 뭐 그걸 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세로 봤을 때 그대로 계속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탱크 빨리 보내달라고 막 지금 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밀릴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 2.5% 정도밖에 안 빠졌답니다. 한 20-30% 빠질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재를 했는데도 석유 팔아갖고 곡물 팔아갖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답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병력도 추가 징집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벨라루스 쪽에 러시아가 가가지고 같이 연합훈련까지, 항공연합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벨라루스 쪽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 그 요충지를 공격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좀 밀어내고 있다가 소강 상태고, 이대로 가면 러시아가 시간을 좀 더 확보하면 밀어낼 수 있는, 더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상황이라면 나토 쪽에서 미국에서 탱크까지 보내줘가지고 전면전으로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그냥 이쯤에서 협상하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협상 이야기 나올까 싶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화인지니어링이 지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건 지금 300만원입니다. 제가 한 종목에 살 수 있는 최대치까지 지금 매수를 해놨습니다. 승부를 그런 이유는 얘가 얼마 전에 그 일본의 태양광 공사도 몇백억 되는 거 공사 수주했었고요. 이번에 또 그 5%면 얼마죠? 매출액의 5%니까 이것도 금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사를 계속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회사면 만 원대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신용도 그렇게 안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보면 이거 뭐 매출 쭉 보면은 플러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해마다 지금 계속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플러스 나오고 있고, 뭐 부채비율 유보율 쪽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GTX 해갖고 철도, 뭐 인도네시아 철도, 그리고 철도 쪽에 지금 이야기 많습니다. 도화인지니어링 이 종목은 유신하고 같이 철도 관련한 이런 쪽에 재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지 지금
매수세가 안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지. 세력들이 마음만 먹고 이게 들어오기만 하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래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하고 지금 이 종목에다가 300을 갖다 그냥 꽂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뚫고 그냥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한 9,000원 선 정도만 뚫고 위로 한번 올라가 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하고 지금 승부를 걸은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그 돈도 못 벌고 있으면서 지분도 말은 되게 많은데요. 이 상태로 현재 시점에 마음에서 요 10종목 정도는 가지고 10종목 하지만 실제로 보면 두 개입니다. 화장품 하나, 그 다음 건설 쪽 하나, 이렇게 두 파트죠. 요렇게 해서 가지고 이 정도는 명절 끝나고 설 쉬고 뭐 연말까지 그냥 가보자, 길게 보고, 이런 의미로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다른 쪽은 다 뭐 그냥 그 급등 나올 때 이럴 때 먹고 빠지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대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재수없이 드론에 물려가지고 손절하면서 아깝게 2만원 날렸고요. 대충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했고, 내일은 또 마찬가지로 기존 요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대로 홀딩할 생각이고요. 새로운 종목은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로보스타 하나 제대로 걸어가지고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팔았죠.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길게 보는 종목은 일부분만, 적정 비중만 지금 한 9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 투자금이 한 60%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날 당일날 뜨는 종목,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HK 이노엔 요거 노리다가 외출해야 되는 바람에 제가 매수를 안 했는데요. 요런 느낌이죠. 아침에 딱 치고 올라오는 요런 그림이 나올 때, 일봉 봤을 때 저항대를 뚫는 요런 느낌이 나오면 딱 들어가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팔아먹고 빠지고 뭐 요런 식의 매매를 계속 연구 중입니다. 요건 그때 하게 되면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좀 두서없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참고만 하시고요. 또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